여러분, 저 진짜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잠깐 멈칫했어요. 프랑스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655% 올랐다고요. 퍼센트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두 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오늘 T3에서 이 이야기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같이 가시죠. 자,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2025년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거든요. 단순히 좀 어려웠다 수준이 아니에요. 유럽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에서 28%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모델 Y 신형으로 넘어가는 생산 전환 과정에서 공급이 흔들렸고,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왔고, 거기다 소비자 감정 자체도 테슬라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2025년 테슬라 유럽은 사면초가였던 거죠. 그런데 2026년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분기에 유럽 전체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45% 올랐고 4월에는 그 폭이 46%를 넘어섰어요. 꾸준히 올라간 거죠. 독일에서는 3월, 4월 데이터부터 이미 강하게 반등하는 신호가 포착됐고요. 그리고 5월 드디어 그 숫자들이 공식 발표됐는데 이게 그냥 반등이 아니라 폭발적인 수준이었어요. 프랑스부터 보면요. 5,446대, 전년 동월 대비 655% 상승. 프랑스에서 테슬라가 5월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겁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렇게 팔린 적이 없었던 나라에서 이 달에 처음으로 그 기록을 세운 거예요. 655%라는 숫자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감이 오시나요?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예요. 노르웨이는 어떠냐?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이 V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인구가 500만 명 남짓인 이 나라에서 신차 판매의 80에서 90%가 전기차인 세계에서 EV가 가장 자연스러운 나라죠. 그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5월에 3,345대를 등록했어요. 전년 대비 29% 증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21.5%에 달했습니다. 5대 팔리면 그중 한 대 이상이 테슬라라는 얘기예요. 노르웨이에서 21.5%면 사실상 압도적인 1위급 점유율이에요. 스웨덴은 71% 증가해서 858대, 덴마크는 136% 뛰어서 1750대를 기록했는데, 덴마크에서는 모델 Y가 5월 한 달간 전체 차종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전기차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포함 모든 차 중에서 1등이요. 스페인은 113% 증가해서 1690대, 포르투갈은 무려 350% 가까이 올라 1463대를 찍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나라에서 잘 된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한 거잖아요. 그게 더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반등 왜 일어난 걸까요? 요인이 여러 개가 맞물렸어요. 첫째, 가장 직접적인 건 신형 모델 Y예요. 새로 라인업이 정비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수요가 한꺼번에 터진 측면이 있어요. 2025년의 생산 전환 과정에서 눌렸던 수요가 2026년에 풀린 거죠. 둘째, 유럽 각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에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각 나라별로 EV 구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강화된 곳들이 있어요. 전기차를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셋째, 유류비예요. 유럽에서 기름값이 높게 유지되면서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메리트가 소비자들한테 더 크게 와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지갑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체 유럽 전동화 차량 시장,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BEV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시장이 5월에 전년 대비 약 21% 성장했어요. 테슬라의 성장이 이 시장 흐름과 맞아 떨어진 셈이에요. 시장 자체가 커지는 파도를 타고 테슬라가 그 중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달린 거죠. 경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도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있어요. BYD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들은 여전히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 같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경쟁의 강도는 오히려 2025년보다 더 세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 와중에 테슬라가 이런 성적을 낸 거니까 신형 라인업과 유럽의 정책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2025년의 하락이 바닥이었고 이제 그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물론 여름 이후에도 이 모멘텀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계절적 요인이나 경쟁 심화로 다시 주춤할지는 두고 봐야 해요.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숫자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프랑스 350%, 덴마크 136%, 스페인 113%, 노르웨이 29%의 시장 점유율 21.5%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